기울기와 비껴치기의 이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울기와 긴각 비껴치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기울기가 40이었을 때, 40이라는 소리는 하나, 둘, 셋, 네 칸이라는 거죠. 요, 내 수구와 열적구가 바라보는 그 라인이 네 칸이었을 때 40 기울기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무회전으로 반두께를 치면 여기 한 반 포인트 정도 떨어진다. 이런 건 뭐 누구나 좀 쉽게 뭐 대대를 입문하신 분들이면 대략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럼 회전을 다 줬을 때 한 여기 떨어진다. 뭐 그런 내용들도 많아요. 그 유튜브에 이면수 프로 강의가 올라온 게 있는데 거기에 보다 보면 비껴치기 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기울기가 50이었을 때는 요 위치에 떨어진다. 기울기 60이었을 때는 요 위치에 떨어진다. 좀 패턴화돼서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죠. 근데 요 내용들은 이제 한 20점대 초반, 뭐 20점대 정도는 이 패턴으로 해서, 어, 사용하기가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이거는 이제 좀 더 정밀하게, 그러니까 뭐 25점 이상에서 이제 더 세밀하게 쳐야 되는 그 점수대에서는 요거는 조금 약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좀 더 정밀하게 세분화 시켜서 그 부분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나름대로 쓰는 건데, 이거는 제가 한번 요번에 요거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이거 좀 많이 아끼는 건데요.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금 수구와 일적구가, 어, 수구와 일적구를 바라보는 직선 방향으로 기울기를 체크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그랬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은 반두께라고 그러면 요 끝라인, 일족구의 끝라인을 바라보잖아요. 바라봤을 때 기울기가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생긴다는 건 뭐냐면 항상 요 위치에 있으면 괜찮지만 뭐 예를 들어서 멀리 있으면 기울기가 적어질 거고 가까이 있으면 뭐 더 벌어지겠죠. 그랬을 때 요 1, 2, 3 포인트에 대한 그 도착 지점 물론 미묘하지만 약간의 오차들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에 나온 건데, 이거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위치 그대로 놓고 제가 본 거예요. 그러면 반두께를 겨냥했을 때는 40 기울기가 아니고 실적으로는 뭐 50 기울기 이상인 거죠. 그렇게 기울기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좀 더 정확한 그런 걸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제가 정리를 했냐면, 어, 코너 값을 40 기울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70%씩 올라가는 거예요. 4, 5, 6, 7, 8, 9, 10. 그러면 7이 센터가 되겠죠. 이 숫자 배열이 지금 요거 말고도 다른 시스템들에서도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정리할 때 요거하고 그거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게 있나 그러고 봤더니 하여튼 요런 식으로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건 좀 외워둘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는 센터가 7이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기울기가 4 기울기죠. 40 기울기. 그럼 회전을 다 주고 치면 뭐 여기 코너에 떨어지겠네요. 그러면 이건 득점이 안 되겠죠. 빠져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떨어진다라는 거를 개념을 두고 5 기울기였을 때는 여기 6, 7. 그러면 이제 항상 공이 이렇게 있지는 않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법. 예를 들어서 이거부터. 그러면은 지금 10이라는 기울기를 여긴 지금 8까지밖에 없는데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우리가 뭐 가상의 포인트를 잡아 놓을 수도 있겠지만 요 이상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 놓을 수 있겠지만 제가 대략 봤을 때 요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한 내가 1포인트에서 출발했을 때 걸리는 지점이 한 7포인트? 7포인트 정도 되면 10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정도 감안하면 이게 좀 이동한다 그러면 이 센터에 있을 때 한 요 정도 반에서 뭐 요 정도 되면 거진 코너 정도 떨어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뒤로 밀렸다가 앞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런 거 최대치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 그럼 지금 기울기가 7 기울기예요. 왜냐면 끝선을 바라봤을 때 7 기울기면 뭐 이렇게 득점이 되겠네요. 이런 공을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맞아 있는 공이라고 하죠. 이거를 뭐 두께, 팁을 조절할 필요 없이 이런 공은 그냥 반두께 회전 다 주고 치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공이라서 이런 거 보통 맞아 있는 공이라고 하는데, 이런 배치가 뜨면 좋겠지만 요런 배치가 뜰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팁을 조절해야 되는데 팁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뭐 팁에 대해서는 뭐 제가 선호하는 팁, 그러니까 뭐 좌우 당점이 있을 거고, 그리고 시계 방향 팁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거는 나름대로 정립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대략이나마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팁, 두 번째 여기부터 요걸 끝점을 센터로 해서 투팁, 뭐 쓰리팁, 그리고 뭐 포팁. 쓰리팁하고 포팁은 조금 미묘한 부분이죠. 요 정도 차이가 날 거고요. 뭐 당점으로 따지면 뭐 이거는 이제 투줄 당점을 좀 가져온 건데, 그랬을 때 이렇게 좌우 당점으로 원팁, 투팁, 쓰리팁 갔을 때는 지금 단 쿠션이죠. 단 쿠션에 한 70, 1, 2, 3 쿠션 갔을 때 한 70% 정도씩의 차이가 난다고 보통 해요. 그리고 근데 그게 솔직히 이 팁이라는 게 팁 두께도 다 틀리기 때문에 미묘한 부분인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좀 약간 오차는 감안하셔야 되고, 근데 대략 한 70, 0.7포인트 정도 좌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이게 한 팁 반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넘어갔죠. 투팁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리고 이거는 투팁이 조금 넘는 게 있고, 그러면 이렇게 투질 당점으로 갔을 때는 당점당 한 포인트 정도 차이 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근데 요거는 팁이라는 게, 뭐 이거 정확하게 여기를 어떻게 맞출 거냐는 거죠. 여기 어떻게 요 차이가 뭐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나름대로 각자가 이제 정립되어 있는 그 팁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그 팁은 그렇게 처리가 하면 되고, 그리고 일적구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느냐. 일적구가 기준은 이 가운데 라인이에요. 가운데 라인인데 여기서 뭐 한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면 실질적으로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것 중에 같은 궤적이면 원 쿠션의 그 간격에 쓰리 쿠션은 한 반 정도 차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 이게 왜냐면 원 쿠션의 영향력은 똑같을 거니까, 그러면 한 포인트면 쓰리 쿠션에서는 반 포인트 차이 날 거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팁 조절하시고 아니면은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스쿼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전을 다 주고 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거리가 조금 멀어질수록 그 스쿼드 영향이 엄청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반두께를 겨냥했을 때 실질적으로 맞는 거는 반두께가 안 되고 뭐 한 3분의 1 두께나 뭐 심지어는 4분의 1 두께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엄청 짧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항상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스쿼드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제 기준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뭐, 나름대로 기준점들은 있을 거예요, 스쿼드. 저는 기준점을, 큐를 딱 들고 섰을 때 손 잡는 위치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큐를 따지면 한, 뭐, 70%? 그럼 큐 길이가 보통 단 쿠션 정도 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3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30포인트로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수구부터 일적구 거리가 한 30포인트 정도 벗어나는 거리면 한 요 정도도 2.5, 이거는 25포인트죠. 25포인트만 차이 나도 저는 이거는 스쿼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감안을 해요. 좀. 근데 이제 제 기준은 30포인트에서는 딱 기준을 잡고 스쿼드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조절을 약간 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어, 지금 이거는 지금 7기울기죠. 반만 맞추면 들어가 있는 건데, 이 거리에서는 충분히 스쿼드가 발생해서 짧게 들어올 소지들이 있어요. 요소를 어떻게 하냐면, 저는 우리가 보통 겨냥점을 반두께라고 그러면 내 수구의 센터에서 일적구의 끝라인을 봤을 때 반두께잖아요. 무회전이었을 때는 이게 너무 맞지만, 회전을 주면 주는 만큼 계속 스쿼드는 발생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얇게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3팁을 준 상태에서 이 3팁을 센터로 이 일족의 센터로 겨냥을 한다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되게 두껍게 치는 거예요. 두껍게 실질적으로 치는 게 아니고 겨냥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겨냥은 두껍게 겨냥을 하는데,
이 정도 거리면 진행하다가 반두께 정도 맞고 들어간다는 거죠. 요거는 거리에 대한 스쿼드는 뭐, 각자 가지고 계신 큐들도 틀리고 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오차들, 뭐 차이점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 체킹을 하시고요. 그랬을 때 요 스쿼드 부분만 좀 이해를 하시면서 공략을 한다면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분명 이거 가지고 1점 정도의 영향은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뭐 물론 기존에 알고 계시던 분들은 뭐 1점 뭐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 부분이 그 정도 좌우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 감안하시고요. 스트로크는 좀 부드럽게 치셔야 돼요. 부드럽게 팔로우 쭉 넣어주시면 되고 약간 밀린다는 느낌이 드는 게 나요. 이게 좀 타격이 들어가서 퍼진다는 느낌, 뭐 끌린다는 느낌이 들면 이거는 이 공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퍼진다는 느낌이 안 들게끔 부드럽게, 그러니까 공을 이렇게 툭 치면서 아니, 공이 툭 맞고 살짝 밀린다는 느낌이 좀 들어줘야 이 공의 적중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반두께보다 조금 더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그런 정도의 저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지는 있으니까 좀 약간 밀린다는 느낌이 오히려 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서 큐는 끝까지 넣어주시고요. 회전이 충분히 다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은 약간 꼬미 먹는 식으로 회전발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느낌을 한두 번 쳐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꼭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회전은 먹으니까 3팁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요 부분을 공략을 하셔서 취미 생활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여담을 드리자 그러면 우리가 공을 치는 데 있어서 수구의 두께를 나중으로 생각하고 먼저 1포인트나 2포인트 우리가 이제 도착점들 원쿠션, 투쿠션으로 표현해야겠죠. 원쿠션, 투쿠션의 도착점들을 핵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의 두께를 설정하는 그런 공류가 있고요. 그리고 두께를 설정해서 공을 쳐야 되는 형태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두 개를 감안해서 치는데 지금 만약에 1쿠션, 2쿠션에 대한 도착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쳤을 때는 두께는 자기가 조절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두께를 쳤을 때 그리고 이게 좀 미묘한 부분에서 반두께라든지 공의 두께로 공략을 할 때는 정말 스쿼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충분히 고민을 하고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공이 좀 적중률이 생기고요. 볼 시스템도 마찬가지겠죠. 그 공의 두께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두께를 치는 것들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회전, 그러니까 노잉글리 시스템 중에서 이제 플로리더 백업이라는 일명 그렇게 불리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에 그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잘 응용 안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치고 있으면서도 그게 그건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그걸 좀 명확하게 좀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까 해가지고 그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다음에는 그거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